자, 문제 해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다 펼쳤습니까?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검사 A는 공사실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하던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에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장에 첨부하여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공소장에다가 뭐 내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내용이 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파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장 매체에 딱 첨부해가지고 공장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기억법 보세요. 서면인 공장의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죠? 공소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서면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런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 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라고 돼 있지. 이거 전부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죠? 우리 저장 매체 말이죠, 저장 매체.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공소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장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주에 공장 변경을 공부할 건데 공장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를 다 한번 같이 한번 전개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번에 다음은 공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특절. 자, 한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거기 공소장의 공사실은 일부는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내용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에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틀리고요. 효력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에는 효력이 없다 했으면 틀리죠.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공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일제, 이번에 국가직에도 남았는데 포괄일제, 계계 행위에 대해서 그처럼 특정해야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계계는 특정할 필요 없죠.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국가직에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국가직에는 좀 더 지문을 길게 해서 출제를 했거든요. 국가직 시험 검찰 그 형소법 그다음 교정 검찰 교정 시험이 7일에 있었거든요. 4월 7일에. 그 문제는 여러분 제 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가 된 친구들 한번 국가직 문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추후라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문제가 훨씬 더 좀 세련된 감이 있어. 그러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항상 이제 느끼는 바지만.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출제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조금 이제 문제 뭐 수준이라 해야 되나요? 출제하는 어떤 그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뒤지는 감이 있어서 그게 좀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근데 이제 수업만 잘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냥 뭐 어렵지는 우리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한 중상 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형소법은 또 형소법 개론은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우리는 중하 정도의 이번에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가장 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냥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은 어떤 시험이든 공부는 어떤 직렬을 가리키든 간에 여러분에게 그 강사들도 충분히 강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강의를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양의 문제지 난이도 그 자체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의 문제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 내용이면 맞추고 보지 않은 내용이면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컷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을 넓혀주는 단계가 지금
지금 시점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되게 다 잘하십니다. 학교 가는 친구들은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시작을 막 하는 무렵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많이 보셔야 되고 정말 피 터지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다 잘합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그 이전에 2000년 초반에 합격했던 친구보다도 지금 월등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십니다. 많은 것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컷도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행정학과는 뭐 컷이 막 90점, 91점 이렇게 하는 마당에 뭐 이거는 뭐 올 다 맞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 100점 맞겠다. 100점 맞겠다. 그다음 일반 공채를 하더라도 뭐 영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점수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최대한 뭐 하여튼 지금은 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 잘한다 이게 뭐 다 점수를 뭐 90점, 100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언제 이 점수를 받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막 90점, 100점을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순간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주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해설 강의 할 때 열심히 듣고 또 수업할 때 열심히 듣고 그것만 내 것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 점수는 또 올라가거든요. 자, 이번에 2번 지문은 틀렸고 3번 지문 옳죠. 3번 지문은. 자, 이것도 여러분 판례 사안을 조금 더 판례 내용을 넓혀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판례 강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더 다 넓혀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보게 되는 판례들이에요.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 정범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 일시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 정범 실행 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사일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옳은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친구하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범죄를 했다 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공모는 했는데 이 친구가 실행 행위를 옮기고 저는 이제 실행 행위를 옮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범죄를 하는 건 맞지만 범행을 한 거는 이 친구야. 이 친구가 실행 정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행 정범. 근데 이 친구를 기소하는 게 아니고 저를 기소한단 말이죠. 저를 기소하는데 그러면 실행 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는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실행 정범의 범행 일시랑 뭐 이 친구를 지금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기소한다고. 그럼 이제 실행 정범의 인적 사항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그 범행 일시 장소가 명백히 그 실행 정범의 인적 사항도 적시되지 않고 범행 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어. 이 실행 정범의 일시 장소가. 그런데 우리 둘이가 공모를 한 공모 관계 그리고 실행 정범의 실행 행위는 표시되어 있다고. 실행행위가. 그러면 저 말이죠. 나의 공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4번에 교사 방조 보면요. 교사 방조 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아니죠. 그죠? 교사 방조만 적으면 안 되고 정범의 범죄 사실까지도 같이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소되기 후에 사. 자, 1번에 검사가 공소에 의해 피고인을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공소되기 이후에 강제 수사는 안 되지만 임의 수사는 되잖아요. 이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하면 틀리죠.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거든요.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그 다음에 4번에 1회 공판일 전 지방검 판사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회 공판일 전 지방검 판사의 증인신문 우리 수사당 증인신문이 홍여인 이야기하는 거다. 홍여인 기억번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의 후에는 수사부원에 청구해야 한다. 공소의 후에는 수사부원에. 어때요 이름들? 공소되기 이후에 수사부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소 이후라 하더라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맞죠, 그죠? 그 다음 판사는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를 정한 때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맞죠, 그죠? 참여권 인정되고요.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한 증인신문 한테 지체 없이 이해가는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람용사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기억 한 개입니다. 그 다음 압수물의 환부 간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4번이죠. 압수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지만 환부 청구를 포기하면 환부 의무 면제돼요.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를 공권이라고 합니다. 공법상의 권리. 개인과 국가는 공법이거든요. 개인과 개인은 사법이라고 하고 개인과 국가는 공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개인과 국가, 공법. 공법상의 어떤 권리,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법상의 권리, 공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뭐 처분한다 해서 처분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뭐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래 환부 청구를 포기하면 환부 의무는 면제되어 환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했는데 환부 청구를 포기하면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어떻습니까? 환부 청구를 포기하면 환부 의무가 면제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거든요. 면제되어 틀렸습니다. 공권은 자기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 6번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이죠. 공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변경 전의 공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변경 전 공사실에 대한 법정형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사실 법정형을 가져갑니다. 변경 전이 아니고 7번에 증거보존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3번 보세요.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틀리죠. 우리 증거보존 암환자 있잖아요. 증거보존의 경우에는 피해자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만요? 우리 압수수색 금전감정 증인신문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증인신문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피고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립니다. 반대로 돼 있죠. 증인신문은 가능하지만 피해자 피고인신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8번 다음은 그래서 사법경찰관 갑이치한 행위로 위법한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번에 일단 처음부터 읽어볼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이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응용이. 칼로 위협하려고 하는 것, 병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는 것을 목격하고 을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 직후에 갑은 을이 떨어뜨렸던 을소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갑은 을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갔다. 자, 을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 뭔데? 유류물 또는 이미제출 물건의 압수.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건 안 돼요. 뭐 이렇게 가서 문제를 풀어도 물론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이제 봐야 돼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니까 영장 없이 가져오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니까. 지금은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잖아요. 이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이요. 여기는 압수를 했으니까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아야 됩니다. 미연번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21일 14시간까지 을 소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사에 즉각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위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필요 없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발부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또 이것을 해석에 따라서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학설에 따라서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으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체포 현장에서 또 우리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요. 이게 학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어떤 학설이냐면 체포 착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체포 착수설 또는 현장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포에 착수했다면 체포 성공 여부는 묻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이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여기에 체포 착수설, 현장설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현장설. 체포에 착수만 했다면 된다. 체포 상관없다. 그 다음 시간적 장소 집착설. 시간적으로 장소로 집착되기만 하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견해에 따른다면 이건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체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설은 뭐냐면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나 구속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 견해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이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저는 금방 뭐를 취했다고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는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죠? 압수수색 검증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뭐 견해를 가져올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가면은 이 체포구속 현장을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장설도 있고 체포 착수설도 있고 시간적 장소 접착설도 있고 체포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체포설은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 보는 입장이고 체포 착수설은 체포에 착수만 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시간적 장소 집착설은 시간적 장소로 집착돼 있기만 하면
아직 체포에 나아가기 전이라도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 현장서는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현장에 있게. 그놈이 현장에 있을 때 압수수색 검증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단 말이죠. 이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여기는 학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체포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포 설로 가면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 그냥 딱 이제 생략하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 이쪽으로 갈게요. 그죠? 여러분 기출 문제집에 따라서는 이게 체포 착수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교재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하면 어떤 학설 한 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니까 영장 없이 압수는 가능하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발받지 않았으니까 니은은 위법하다. 다음 비겁법. 갑은 2008년 1월 23일 15시경 범행 현장에서 배하던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하는 을을 긴급 체포했다. 긴급 체포했대요. 이건 강도는 긴급 체포 대상이니까 긴급 체포는 적법하고, 디얼번 갑은 을을 긴급 체포할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을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체포 현장에서 을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포하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가능하죠. 체포자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기타 흉기 가능합니다. 리언은 적법이죠. 니언 한 개 잘못됐습니다. 자, 9번에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압수물의 처리. 3번 볼게요. 피압수사가 압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 그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사연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환부청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틀리죠. 환부청원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환부 의무는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0번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영장주의 예외. 3번 볼게요. 검사 또는 사용하는 긴급 체포 된자가 소유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압사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 돼요. 그럼 1번 지문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물어보는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 발부받아야만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했죠. 그러면 영장 없이 가능한데 이거는 사후에 체포구속한 때부터 48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이 영장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 영장을 발받지 못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장이라고요?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 검증 영장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하여 발받아야만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도 틀렸습니다. 왜? 구속영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가능한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할 때 이 영장은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이 됐기 때문에 틀리고요. 다음 4번에 검사 또는 사용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검증은 집행기관에서 활동으로 법원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피고인 구속은 집행기관의 활동이 맞습니다. 피고인 구속은. 근데 그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것은 이거는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잖아요. 따라서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제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죠. 보고 및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재정신청제도. 3번 봐볼게요. 고소인 고발은 대상범죄 제한 없이 틀리죠. 고소인은 제한 없지만 고발인은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까지만. 그 다음 12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사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변호사법 위반죄하고 사기죄 이거 어떻습니까? 변호사법 위반죄하고 사기죄. 자, 이거는 상상력 경합. 상상력 경합은요, 이거는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됐다면 틀리죠. 자, 13번에 공소득의 후에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 공소의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수사는 되거든요. 이것이 위법 수입 증거인가?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죠. 그다음 14번에 공소의 효과. 자, 1번에 공소제기가 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후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하므로써 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다시 기소되면 공기판 맞습니다. 공기판. 이번에 범죄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의 효력이 미치고 공소는 검사가 표로 지정한 이외에 진범이라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공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는 지정한 이외의 진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범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공범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아요. 검사가 피고는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 공범이나 진범에게는 효력이 없거든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과 일치한다. 그렇지 않고요. 공소제기 효력은 잠재적인 심판 범위와 일치합니다. 그다음 공소의 후에 진범이 발견되면 공소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친다. 진범에게 미치지는 않아요. 자, 15번 재정신청 제도. 잘못된 것인데 리얼번 잘못됐어요. 리얼번. 재정신청에 관할 법원은 불기소청을 한 검사 속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한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지방법원의 합의부이다. 어때요? 지방법원의 합의부이다. 아닙니다. 예,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이게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옳거든요. 16번의 체포구속 즉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극진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법원은 체포구속 즉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전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체포점 이것 때문에 틀렸죠. 우리 구속 즉구심에서만 보석이 되고 체포 즉구심에서는 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17번.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이죠.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도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자에 곤란하다 또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18번에 형소법상 체포와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기간도 포함된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기간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피고인 구속기간은요 기소된 날부터입니다. 물론 우리 그 피해자 구속기간에는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가면 체포된 날부터, 구인에서 구속으로 넘어가면 구인된 날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고인 구속기간 있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이 구속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기소된 날부터 피고인 구속기간 2달이 시작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19번 다음은 구속기한 판례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공된 피해자가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하는 거 맞네, 그죠? 예, 우리 구속된 놈이니까요. 구속된 놈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가 있죠. 체포영장을 새롭게 발부받아서 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조사실의 출석도 있고, 그다음 법정의 출석도 있고, 나중에 확정되면 집행을 그렇게 보장하는 기능을 구속영장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자, 니연번에 우리 그 72조 이 사정고지 아닙니까? 사정고지. 법원이 피고인 구속할 때 사정고지. 요의승기 말이죠. 요의승기. 범죄 이유지 구속 이유 변호인 쓰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의 기회. 이것은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전 법관에 한 청문 절차라고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 이거는 피고인의 형사 절차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서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해요. 그런데 이미 절차적 권리 전부 일부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절차적 권리의 전부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이미 변호인 선정해서 그 변명 아래 그 변명과 증거제출 다 하고 그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달라지죠. 즉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다. 틀리고 뒷것번에 여러분 그 검사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지방원 판사의 이 재판은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되죠. 항고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고요. 그다음 준항고는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준항고거든요. 이거는 수소법원의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항고도 안 됩니다. 또 준항고는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도 준항고인데 이 지방원 판사는 수사기관도 아니죠. 그러니 준항고도 안 됩니다. 자, 리얼번에 구속기간 만료된 무렵에 종전구속장이 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장이 된 범죄 사실, 다른 범죄 사실. 자, 영장은 사람에게 발부되는 게 아니고 사건마다 그러니까 A 사건의 영장은 A 범죄에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A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이제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가비부한 또 다른 B죄가 등장했고 B죄의 구속 사유가 있으면 B죄로 구속영장을 발받아서 구속하는 것. 이거는 적법합니다. 위법한 구속에 대한 다 틀리고요. 그다음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는 사후고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속한 뒤에 사후에
공사시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하거든요. 자, 이것은 법관의 한 4, 5청 문 절차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데 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효력이 상실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자, 20번 다음은 첩경교통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4번이죠. 변호인과의 첩경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첩경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어때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잘못됐는데요?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접견권 그 자체도 제한할 수 없다. 틀리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접견권 자체는 제한이 되고요.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기억해봐.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들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이 돼. 그런데 어떤 기본권의 가장 핵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한이 안 되거든요. 그게 말 자유로운 접견이거든요. 접견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접견은 그 어떤 명분으로 제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청취 녹취에서는 아니 되고 관찰은 가능하잖아요. 관찰도 불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3번에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수사기관 변호인 직권교통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호인 직권교통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다툴 방법은요? 뭔데?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항고하고 준항고는 다른 겁니다. 항고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자, 40분부터 수업하도록 할게요.